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고 있어야 될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첫 모임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훈화 말씀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 포지션은 뭐 교장 선생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크기가 약간 학교처럼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들이야 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운동회 같은 데는 항상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각 조에 다 리더분이 계세요. 리더분들이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니까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친구들이랑 싸우면 부모님 모시고 오셔야 돼요. 네, 부모님 모시고 오셔야 되고, 제가 교장 선생님이니까 훈화 말씀이나 간단하게 하고 짧게 클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가 있다면? 금미 씨? 죽는다요? 사람은 죽는다? 인수 씨는요? 영원한 건 없다. 괜찮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절대 불변의 진리가 없다는 명제가 진리라고. 되게 그럴듯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도 틀린 이야기거든요. 왜냐면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명제가 진리라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없다라는 말도 진리가 아니죠. 불변의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명제는 스스로가 본인을 부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죠.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모순의 어원이 있거든요. 전국시대 초나라의 어떤 상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기상인이에요. 창하고 방패를 판단 말이에요. 창을 팔 때는 이 사람이 이 창은 너무나 날카로운 창이라서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어떤 창이 와도 절대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경꾼이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이 파는 창으로 당신이 파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상인이 할 말을 잃고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거니까.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는 창모에 방패 순자를 써가지고 행동이나 말에 이치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을 표현하는 고사성어가 되는 겁니다. 한비자에서 나온 이야기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저는 누군가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인생은 모순투성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제가 4월 추천 도서에 양 기자의 모순을 추천을 했는데 여러분들 선택은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서 거기서 생각이 나는 구절 한 3구절 정도가 있어요. 보베 씨도 그걸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는 옳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게 있는 건 아니다. 어떤 거는 옳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은 게 세상 대부분의 이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특히 청년일 때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살 필요도 없지만 다르게 살려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른이면은 100% 나만의 의견을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또 어떤 고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누군가의 강력한 주장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나요. 모두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모든 게 그래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니체나 우리가 좀 잘 아는 철학자들이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생은 고통 그 자체다. 근데 이것도 모순이에요. 왜냐면은 인생은 고통이면서 행복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맛있는 걸 먹었어. 나 점심을 맛있는 걸 먹었는데 너무 즐겁잖아요.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는 행동 때문에 저녁이 불행해져요. 배고프거든요. 다시 배고프고 또 아는 맛이 무섭다고 또 먹고 싶어. 그걸 안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먹는다는 행위는 고통일까? 즐거움일까? 저는 오늘 아침 운동을 하고 왔는데 운동은 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과정은 고통스러웠는데 끝나고 나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날씨 좋을 때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즐겁고. 그러면 운동은 나한테 즐거움일까 고통일까? 그리고 또 있지, 뭐 가족이라든지 이성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가장 불행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가족이나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건 고통일까 즐거움일까? 또 유튜브도 그렇거든요. 가끔 친구들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부럽다. 사랑도 많이 받고. 그쵸, 행복하죠. 진짜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들 덕분에. 근데 역으로 보면은 수백 명의 누군가를 날 열렬히 좋아한다는 건 수백 명의 누군가가 열렬히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있어요. 똑같은 숫자로 날 열렬하게 싫어해요. 그럼 유튜브는 나한테 즐거움일까 고통일까? 근데 저는 유튜브도 운동도 그리고 먹는 행위도 가족도 이성 간의 사랑도 다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행복인 동시에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이라고 선택을 한 거죠. 행복으로 인식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고 있어야 될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인생은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다. 모이기도 하면서 순이기도 하고 창인 동시에 방패이기도 하고 고통인 동시에 행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인생이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삶 자체가 매 순간이 고통인 사람은 삶의 의지를 잃을 겁니다. 근데 매 순간이 즐겁고 쾌락적이기만 한 사람도 삶의 의지를 잃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웠다가 때로는 행복했을 때 그 안에 에너지와 변화가 생기는 거지. N극과 S극 사이에서 전기가 생기는 것처럼 배고팠다가 배불렀다가 해야지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이 행복한 사람도 없고 매 순간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은 고통인 동시에 행복이다. 이 모습, 이 자체를 누군가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래서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하면 인식이 다른 거죠. 그냥 고통스러웠다 행복했다가 난 이것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웠다가 행복하기 때문에 살만해.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행복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거는 그냥 내가 인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 이 북클럽도 똑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항상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누군가는 뭐 이 기회에 책도 진짜 열심히 읽고 자기 글도 열심히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표현도 많이 하고 의견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막 끝나고 나서 뭐 재밌게 놀고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집에 가는데 누군가는 한 달을 하든 6달을 하든 지루함만 느끼고 아무것도 못 얻어가요. 같은 3시간, 4시간을 보냈고 같은 구성원인데 다르다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더라고요.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게 사실 어른이죠. 어른이라고 하는 건데 얄짤없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왔으니까 즐겁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뭐 그거를 관여하거나 막 문자 왜 책 안 읽으세요? 하면서 뭐 그러지는 않아요. 왜 과제 안 해보세요? 이러진 않습니다. 어른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다 어른이고 어른스럽지만 때로는 뭐 여기서 하다가 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아이처럼 징징거리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어른스러운 사람도 아이 같은 모습이 있고 그게 모순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니까 때로는 어른 같지만 또 때로는 아이 같은 여러분들을 미워할까 사랑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사랑하기로 했어요. 즐겁게 놀으셨으면 좋겠습니다.